예, 이제 11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법상 보험계약자의 이연 변경 증가 통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아까 이제 고지의무는 계약자를 알릴 의무라고 그랬고, 통지의무는 이연 변경 증가 통지의무는 계약후 알릴 의무라고 해요. 보험계약 당시는 뭐 별 변동사항이 없었는데 계약 후에 뭐 갑자기 고혈압이 생겼어. 또는 내가 원래 강의하다가 강의 못한다 잘려가지고 노동을 해. 그럼 그 위험이 증가되죠. 또 제가 잘려갖고 오토바이 배달을 시작했어. 오토바이 타기 시작해. 오토바이 계약할 때는 오토바이 안 탔는데 그럴 때 위험 변경이 된 거죠. 보험료의 변동이 날 수 있죠. 위험률이 변동되니까 그럴 때는 보험회사에 통지를 해야 돼요. 이거 보고 계약과 알림이라고 하고 우리 상법에 통지의무라고 해요. 이때 이제 위험이 변경되면 통지의무를 해야 되고 통지의무를 하지 않으면 여기는 계약이 되고 나서니까 계약 성립 후 3년 이내 이런 게 없겠죠. 뭐만 있어?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이제 해지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화조원 계약 체계로 피보험 건물의 구조와 용도에 상당한 변경을 처음에 계약할 때는 구조 변경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았어. 근데 위험한 무슨 공장 같은 게 들어오거나 이럴 때 증개특권 시행된 그 위험이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에 해당하니까 이때는 당연히 뭐 통지의무 해야 되겠지. 틀린 거지?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보험계약 성립 시 고지된 위험과 보험계약 객관적으로 존재하게 된 위험에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기간 중 위험이 새롭게 변경 또는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없어요. 이건 판례형인데 이제 여러분들 입사에서도 그렇고 혹시 독립손상하게 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고지의무를 위반했어 이 사람이. 계약하고 나서. 근데 3년이 지나버렸네? 그러면 해지 못하죠. 그럼 이때 발견했어. 고지의무 위반했을 때 위험변경했다는 거를 발견했는데 3년이 지났어. 그러면 이거 위험이 계속 증가돼 있잖아. 해지 못하잖아. 고지의무 위반으로. 그럼 이걸 그 통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할 수 있냐? 라는 거거든요. 못해요, 이게. 판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독립손상한 애들이 이런 것들 많이 짭집어내서 하려고 해. 고지의무 위반이지 이건 통지의무 위반이 아니야. 보험계약 당시에 전에 있었던 거지 보험계약 후에 변경된 게 아니야 라고 해서 요거 갖고 많이 좀 하는 것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판례 내용, 대법원 판례 내용. 보험설계사가 통지의무의 대상이 보험사고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증가를 알게 된 경우에 보험자금도 볼 수 없지요. 왜? 만약에 대리점이라고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볼 수 있지. 보험 대리점은 본인이 한 것을 대리인이 한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대리점은 보험자와 똑같지. 근데 설계사는 대리권이 없잖아. 그러니까 보험 설계사 내게도 보험자한테 고지한 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건 맞는 내용이고. 자동차 보험 계약직이 체결된 후에 구조가 변경되면 통지의무 되는, 아무래도 위험률이 변동될 거니까 통지의무 해야 되겠죠. 이것도 객관식 그렇지만 만약에 구조가 별로 사고가 안 나는 쪽으로 만약 했다. 그러면 그때는 보험료 변동이 보험료가 감소할 거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그걸로 전제 조건을 놓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2번 뭐지요? 12번 뭐죠? 여기서 해지 사유. 해지. 해지는 장래효야, 장래효. 하지만 해제. 해제는 소급효입니다. 처음부터 없던 게 돼버려. 무효. 취소 이런 것들은 다 소급해야. 해지는 장래. 남자 여자 사귀었어. 승일에 사귀었는데 이제 우리 헤어집시다. 헤어졌어. 그러면 여자랑 남자랑 만났던 그 전의 기억을 다 없애버릴 수 있어요? 못 없애잖아. 그동안의 추억은 남지. 그 뒤로 헤어진 뒤로는 없겠지. 그래서 해지요 미래요라고 합니다. 미납된 보험료에 대한 납입 최고에서 정한 상당 기간 내에 보험료 납입이 없으면 해지되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 고지의무 위반하면 해지할 수 있죠. 재직기간 내라면. 초과보험이 보험계약 사기라는 계약, 사기 같은 경우는 해지가 아니고 무효야.
안때까지 보험료 미반환해요. 무효. 소급에서 없어져. 보험계약자 또는 이연비경증가 통지 의무 해지. 해지니까 이것도 동그라미. 선박 미약정의 적하예정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선박의 명칭대가 통지를 해태한 때, 이건 이제 여러분 해상보험 가면 선박 처음에는 이제 적하보험을 배에다 실어야 되는데, 적하보험 계약하는데, 계약할 때 어디 배에 싣고 할 건지 그거를 거기다 기재를 해야 되는데, 아직 선박이 확정이 안 됐어. 뭐 돌핀에 할 건지 이패스에 할 건지. 근데 배가 확정이 됐어. 그럼 보험회사에다 통지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계약은 이미 됐고, 아, 이패스에 싣고하기로 했어요. 그걸 안 해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 해지할 수 있죠. 하나 둘 셋 넷. 여기서는 3번이 답이 되겠어요. 뒤로 갈수록 조금씩 빨라지죠.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 이거 얘기하면 좀 길어지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타인을 위한 보험. 엄밀하게 따지면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뭐냐면 보험계약자하고 피보험자하고 다른 계약을 말해요. 보통은 다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이야. 자기가 보험료 내고 내가 피보험자야. 우리 손해보험은 수익자가 없어. 왜? 내가 이 관중보험이 이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을 가입하려고 그러면 내가 보험계약자, 내가 보험료 내고 나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화재보험 계약을 하게 되면 화재 나면 내가 보험금 받을 수 있죠. 그 수익자가 따로 필요 없어요. 근데 내가 왜 못 들어? 내 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정당한 권리가 있어야만 가입할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이 관직빌딩 내가 소유자라면 내가 보험료 내고 나를 피보험자는 화재보험 계약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관직빌딩 여기가 지금 뭐 이패스 건가? 하여튼 뭐 이패스 거라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이패스 너무 고마워서 내가 보험료 내고 이패스가 피보험자라는 계약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옥탑방에 사는 홍길동이라는 임차인이 살았어. 근데 여기 소유자는 홍말자야. 여기는 임대인이야. 소유자야, 소유자. 아버지한테 집 물려받았어. 근데 홍길동이가 너무 홍말자를 짝사랑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자기가 보험회사 가가지고 자기가 보험료 내고, 보험계약자. 그리고 피보험자는 소유자, 이 소유권이 있으니까 홍말자가 피보험자. 할 수 있죠? 정당 권리가 있죠? 이렇게 보험 들 수 있어요, 없어요? 들 수 있어요. 이거 보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계약, 제3자를 위한 보험계약자가 아닌 제3자,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들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홍말자는 자기가 또 보험료를 내고 자기를 피보험자하는 보험계약을 뭐 삼성화재에 들 수 있어요. 그건 뭐야?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 뭐 아시겠죠? 그럼 중복보험이 되겠지. 그때는 이렇게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가입할 수 있다. 인문까지 가면 너무 복잡하니까 할 때 여기까지만 할게요. 피보험자인 타인은 보험계약 체계에 특정되어야 하며 보험사고 발생 당시에 피보험이익이 기속되는 자가 특정되도록 정할 수는 없다. 이거 틀렸어. 물론 홍길동 대부분 다 특정해. 근데 내가 가서 보험 들러 가긴 갔는데 홍말자인지 누군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일단 막말로 공란으로 해놓고 사고 발생해서 보험계약 그 확정되는 기간이 사고 발생 시까지 하면 돼. 계약 당시 하거나 안 되면 적어도 사고 발생 당시까지. 그래서 그 엄밀하게 따지면 대부분 다 특정하지만 특정 또는 불특정도 가능해. 네. 어렵죠. 이거는. 그래서 이게 틀렸어요. 보험계약자가 타인에게 보험사 발생으로 생긴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에게 보험료 지급을 청할 수 있다. 이거 보고 이제 차액세라고 해.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
홍말자가 라면 끓여 먹다가 실화로 불을 내버렸어. 그럼 원래 이게 1000만원짜리 손해가 났는데 홍길동이가 개인적으로 600만원을 보상을 해줬어. 600만원을. 그러면 홍말자는 600만원 보상받았으니까 400만원을 아직 덜 받았죠. 그죠? 원래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만 보험 청구권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홍말자는 보험회사에다 나 400만 덜 받았잖아. 그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청구할 수 있죠. 보험회사는 얼마 물어줄 수 있어, 원래? 1000만원 물어줄 수 있잖아. 그러면 400만원 먼저 물어주고 나머지 600만원이 남으면 그때 받을 수 있다. 이게 차익선이야.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자도 지가 냈으면 청구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 맞는 내용이고.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를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그 타인이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타인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뭐냐면 이제 이 사람이 아까 말한 여기는 홍길동이고 이건 홍말자인데 홍길동이가 보험료를 지체해. 그러면 납입 최고 해지 예고보 최고 조항이라고 있어. 분납보험료 같으면 그 기간 보통 그 다음 해 말일까지 응당일로 해요. 그때까지 보험료 내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부터 보험계약 그날 해지되고 그 다음 날 사고 난 거는 007 사고 난 거는 보험금을 물어주지 않습니다라고 납입 최고를 해야 돼. 그렇게 도달돼야 돼. 그래야만 해지할 수 있는데 요때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 한 병이니까 홍말자 계약이면 홍말자가 보험계약자고 피보험도 홍말자니까 홍말자한테만 최고하면 되는데 이렇게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같으면 홍길동이한테만 하면 안 되고 홍길동이한테도 하고 홍말자도 해야 돼. 왜? 만약에 이게 홍길동이가 보험료 안 내게 되면 보험계약 해지되잖아. 그럼 홍말자한테 보험 타는 사람 홍말자인데 야 너도 야 홍길동이가 보험료를 안 내니까 네가 보험료 너 낼래? 2차적 보험료 납입 의무 있어요. 2차적 납입 의무. 따라서 여기서는 이게 맞는 내용이다.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해야 하고 고지가 없는 때에는 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인데 이거 뭔 얘기냐? 여기서 위임이란 얘기는 시킨다는 뜻이에요. 시킨다. 홍말자가 홍길동이가 KB에 와서 아 제가 저기 소유주가 아니고 홍말자라는 사람이 소유주인데 제가 대신 보험료를 들러왔습니다. 이렇게 왔어. 그러면 그 누구지? 보험회사가 내가 사실은 짝사랑하는 나머지 내가 낸 거예요. 홍말자가 나를 시킨 게 아니고 홍말자가 위임한 게 아니야. 그 홍말자가 시킨 게 아니야. 내가 그냥 자발적으로 온 거야. 라는 얘기를 했다 그러면 KB가 통지할 때 무슨 뭐 문제가 있으면 여기도 하지만 여기도 할 거 아니야. 근데 보통은 그런 얘기를 안 하면 이런 위임이 없다는 내용을 보험자한테 얘기를 고지하지 않으면 고지해야 되는데 안 했어. 이런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당연히 홍말자가 홍길동이한테 다리가 부러졌든지 병원에 입원했든지 너무 바쁘든지 이래서 홍말자가 시켜서 정말 홍말자가 위임을 해서 온 걸로 생각하고 보험계약자한테 막 통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홍말자가 그런 사실을 통지를 못 받았으니까 모를 거 아니야. 그때 이제 가서 뭐 차가 집이 불나 그랬어. 불나가지고 이제 보험금을 보험계약된지 모르니까 얘기를 안 해줬으니까 홍말자는 홍길동이가 보험료 내준다는 거를 그래갖고 이제 잊어버리고 있다가 거지돼 버렸어 이제. 그러고 나서 몇 년 지나고 나서 홍길동이가 홍말자 생각나서 이제 찾아갔더니 집이 다 불나가고 거지됐어. 그래서 둘이 이제 보험회사 찾아가서 보험 들어있는데 보험금 주세요. 라고 하니까 보험회사 뭐라고 그래요? 소멸시효가 3년 지났어요. 보험금 줄 수 없습니다.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홍말자 홍길동이가 아니 보험계약 들어있는데 왜 통지를 안 했습니까? 통지를 해줘야지. 라고 얘기하니까 보험회사 뭐라고 그래? 야, 너 홍말자에 위임이 없었다는 사실을 보험자 나한테 고지해야 되는데 고지를 안 했잖아. 그러면 홍말자가
보험계약 체결 사실을 넌 몰랐어 라는 사유로 KB에 대학 못해. 이게 법조문에 있는 내용이야. 이것도 맞는 내용이지. 그럼 틀린 게 뭐야? 1번이다. 어렵죠, 여러분? 여기 시험에 가끔씩 나와, 이렇게. 14번. 이제 손해보험의 손액 산정이라는 설명으로 옳은 거. 보험사고 내에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이거는 손해보험은 직접 손해만 보상해. 간접손해 같은 거, 휴업손해, 뭐 휴차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특약에 의해서 보상. 특약. 근데 다른 약정이 없어도 해준대. 그 틀렸지. 다른 약정이 있어야 해준 거야.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당사자의 다른 약정이 없는 때에는 손해가 발생한 때하고서 신분가액. 이거는 신차보상 특약에 가입돼야 돼. 보통은 이득금 원칙이잖아. 실손보상의 원칙. 때와 곳에 가액으로 해요. 이것도 틀렸어.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보험료를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으면 그 지급길이 도래한 때에 하는 게 아니라 도래하지 않더라도 가능해요. 근데 도래한 때에 한한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원래 답이에요. 뭐에 한한다 이런 게. 보험 목적에 관하여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겼는데 그 이후 보험 목적이 보험자가 부담한 사고로 보험사고에 멸실된 경우에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다. 여기까지 보험기간인데 요 뒤에 멸실됐으면 여기 상관하고는 해줘야지. 요거는 뭐는 아시겠죠? 그래서 요 이미 생긴 거는 해줘야 된다. 이 뒤에 있는 거는 안 해주더라도 이미 생겨서 보상할 책임이 있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다. 15번. 상법사 중복범이라는 설명으로 옳은 거. 중복범. 갑은 원래 보험가액이 20억짜리야. 20억짜리 가액인데 뭘 보니까 3개를 들었어요. A보험사, B보험사, C보험사. 중복범이죠. 중복범은 뭐야? 계약자의 중복은 원하지 않아. 아까 하나는 홍길동이, 하나는 홍말자가 보험료돼도 피보험자가 둘 다 하나는 홍말자, 두 번째도 홍말자. 그러면 피보험자가 중복되면 중복범이야. 보험계약자의 중복은 필요하지 않아. 또 보험기간이 중첩돼야 돼. 또 동일한 그 집, 목적물이 동일해. 화재나면 동일한 보험사고야. 보험회사가 2개 이상이야. 이게 중복보험의 요건이에요. 손해보험에. 그래서 아까 뭐 다른 보험계약이 있어도 손해보험은 얘기 안 해도 되고 인보험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A보험사에 얼마 들었냐면 16억. B보험사에 14억. 다 일부 보험 들었네. C보험사 10억. 합쳐서 30억인데 하주보험계약 순차적으로 체결했어. 그러면 중복보험 맞죠? 보험사가 2개 이상, 수개의 보험자. 피보험자 안에 보험이 여러 가지, 피보험자는 중첩되고 기간도 중첩되고 불나면 똑같은 사고일 거 아니야. 이 가옥의 화재로 인해서 전소해서 20억 다 망가진 거지. 갑은 이 보험회사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한다. 갑이 C회사를 기망하여 보험에 가입했어. 그럼 이거는 기망했으니까 무효지. 그럼 이 2개만 살아있는 거지. 갑과 C회사 사이의 보험계약만 무효가 되므로 약간 맞아. C회사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 납입받은 보험료를 반환해야 돼요. C회사는 이 회사가 보험사가 반환해야 돼. 얘가 보험 사기쳤어. 사기로 보험계약금. 사기라는 보험계약은 보험료 반환하지 않아요. 그 안 때까지 보면 미반환해. 청구해야 돼 오히려. 틀렸어. 갑이 B회사에게 20억을 청구했어. 이 B회사에다가. B회사는 일단 20억 원을 보상하고 A회사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2번은 C보험사가 무효가 아니야. 이게 아까 1번 지문만 무효란 얘기고. 갑이 먼저 여기다가 선처리 네가 해줘. 20억을 청구했어. 그러면 B회사는 20억을 먼저 물어준 다음에 갑회사와 C회사의 각각 부담 부분이 8억 원과 5억 원을 구상할 수 있다? 공동 불법행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거는 공동 불법행위가 아니야. 연대 책임이야. 연대 책임. 연대 비례 책임이라고 엄밀하게 따지면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밖에 안 돼. 14억 이내에서 물어줘야 돼. 그러니까 20억 준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틀렸어요.
갑이 A회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면 갑이 A회사가 이거 포기하면서 지내가. 그러면 20억에 대하여 B회사와 C회사의 7대 별 보상할 책임이 있다. 권리 포기 안 돼. 예를 들면 이 세 회사한테 내가 20억을 받아야 되잖아요. 분담해서. 근데 A보험사하고 나하고 친구야. 그래서 내가 만약 권리 포기가 가능하다 그러면 이 보험사가 이 갑 피보험자한테 명절 때 선물도 해주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왜냐면 사고 나면 얘가 나는 권리 포기, 이 피보험자가 A보험사한테는 권리 포기하고 B보험사, C보험사만 받을게요. 권리 포기 금지 조항이 있어요. 권리 포기 못해요. 이것도 틀렸어요. B회사가 파산해서 무자력이야. 파산했어. 해지됐어. 그럼 보험가액 20억에 대하여 A회사와 C회사만 이제 연대 중복보험이 되겠죠. 16억은 보험금액 한도 내라고 했으니까 10억 원 한도에서 연대 책임진다고 그랬잖아. 요게 맞는 내용이지.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렵기도 하고 16번 초과보험의 설명으로 틀린 거. 우리 이제 보면 전부보험 시험 나올 거 없고 일부보험, 초과보험, 방금 중복보험은 그냥 구두로 했으니까 넘어가고 이건 나올 거 별로 없어. 왜? 보험가액하고 보험금액이 있다 그러면 둘이 똑같아. 만약에 1이면 1이야. 이런 것들은 시험에 안 나오겠지. 일부보험은 만약에 1억 원인데 돈이 없어 5천만 원만 들었어. 이런 거. 초과보험은 반대로 1억인데 2억 들었어. 이런 게 초과보험이에요. 근데 이 초과보험을 미쳤다고 들어요? 그럴 수 있어요. 보험 여기 이 관직빌딩 건물이 2억짜리 건물이었어. 처음에. 그래서 2억 들었어. 2억이야. 근데 이게 갑자기 값이 어떻게 돼? 떨어졌어. 집값이 떨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보험가액이 1억을 떨어졌어. 이러면은 초과보험 될 수 있죠. 이런 경우에. 자연적. 물론 의도적으로 할 수도 있지. 말보험 같은 거. 유명한 판례, 대보험 판례. 말보험 잘 모르잖아요. 일반 우리 주택이나 차 같은 건 알 수 있잖아. 말은 잘 몰라. 원래 1억짜리인데 3억이라고 뻥차고 들었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 초과보험의 경우에 당사자가 선의인 경우에 아까 선의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어.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보험제 감액은 장래 효력이 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원래 2억짜리인 줄 알고 2억짜리 보험을 들었는데 이게 1억이 돼버렸다. 1억이. 그러면 내가 안 때부터가 아니라 원래 기간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원래 처음에 가입할 때 2억짜리였는데 2억에 가입했지. 근데 이렇게 집 중간대에서 1억으로 떨어졌어. 근데 보험료는 2억짜리 보험료 내고 있잖아요. 요때 청구하면 바로 이때부터. 근데 내가 바빠가지고 한 3개월 있다가 요때 가서 저기 집값이 1억 떨어졌으니까 이거 보험료 감액해 주세요. 지금 2억짜리 내고 있어요. 그러면 요때부터가 아니라 요때부터. 통지한 때부터. 장래에 한해서. 그래서 요것도 맞는 내용이고. 초과보험에서 보험계약 목적의 가액은 계약 당시의 가액이야. 계약 당시. 그래서 요건 틀렸어. 4번 가액으로 했으니까. 계약 당시 가액. 계약 당시 가액. 아까 말한 계약 당시 가액. 그 다음에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초과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초과보험 여부 및 보험계약 사기에 지금 보험자가 부담하면 사기 무효되니까 보험료 안 물어주고 안테까 보험료 반환하지 않잖아요. 보험계약자가 초과보험 상태 의도적으로 유발한 후에 보험자에게 보험 목적과 가액을 묵비한 채 보험을 청구해 보험을 받은 경우에 형법 사기죄에 해당한다. 아까 말보험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16번에는 2번이 답이 되겠다. 17번 손해방지 의무 옳은 거예요. 보험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방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와 상당 인과관계 있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또는 지급할 보험과 상기하여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맞는 내용 같은데 틀렸어. 뭐가 틀렸어? 중과실로. 중과실.
경과실에 해당 없어. 손해방지의무에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벌칙조항이 우리 상법에는 없어요. 약관에 있어. 늘어난 손해 보상하지 않아. 어떨 때? 고의 중과실로 해. 경과실은 아니야. 현 손해방지 의무는 보험사고 발생을 전제로 손해확대 방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상태는 손해방지 의무를 부담하지 않아요. 뭐냐면 우리 상법에는 언제 손해방지 의무를 부담한다는 그런 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법이 개정돼야 되는데 해석상 어떻게 보냐. 보통 사고가 발생해야 뭔가 손해가 발생되잖아. 그래서 사고 발생 후라고 판단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고 발생 전이라도 부담하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시멘트 회사에 뭐 기획부서에 있는 직원인데 어느 이제 공장에 납품을 했는데 보니까 성분이 굳는 성분이 별로 없는 거야. 그러면 아직 상호를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거 가면은 언제 무너져도 뭐 당장 무너지든지 1년 후에 무너질 수 있잖아. 그럼 사고가 커지잖아요. 그럴 때는 손해방지 의무에 해당한다.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 문구가 꼭 들어가야 돼. 보험사고 발생과 같게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사고 발생 전이라 하더라도 손해방지 의무를 부담해요. 그게 틀렸지. 손해방지면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가 필요하거나 유익한 비용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추가적 누수방지나 방수공사비용 누수청 이건 해당해. 누수방지. 아파트 누수. 판례 내용입니다. 이것도. 여기서 손해는 피보이기나 구체적인 침해 결과로 생기는 손해는 물론이고 보험자의 구상권과 같이 보험자가 손해를 보장한 후에 취득한 이익을 상실하면서 보험자가 부담한 손해까지 포함된다? 아니야. 이게 판례 내용인데 요거 들어가면 좀 어려운데 여러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골선공제가 엘드건설이라고 있었어. 농협이 있는데 보증 계약을 한 거예요. 엘드건설이 계약자면서 채무자야. 농협이 엘드건설에 돈을 빌려주고 뭐 예를 들어 한 10억 빌려줬다 치고 대신 도급 계약을 한 거지. 네가 그 아파트를 해서 우리한테 매체해라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엘드건설이 부도가 난 거야. 부도가 나서 채무해성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 만세 부르는 거잖아. 그러면 막말로 건설공제가 이제 농협 10억 빌려주면서 여기다가 10억을 얘가 부도 났으니까 10억을 물어줄 거 아니에요. 물어주고 나서 건설공제가 엘드건설에다가 구상하려고 했더니 엘드건설이 채무해성 절차를 해버렸어. 그러면 있는 재산 갖고 채무를 회복하고 나머지는 그냥 만세 부르는 거야. 10억인데 1억밖에 없어. 그럼 1억 가지고 뿜빠 해주고 그걸로 채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농협은 피보험자잖아요. 손해방지 의무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한테 있잖아. 그러니까 건설공제가 야 피보험자 너도 엘드건설랑 똑같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인데 너 이거 알았으면 우리한테 얘기를 해줬으면은 우리가 이걸 인수를 안 하든지 했을 거 아니냐. 너 손해방지 의무를 위반했어. 그러니까 이 10억에 대해서 막말로 너도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책임 안 진다 이거야. 이거. 응? 근데 부담 된다고 구상권과 같이 손해 보장한 후에 보험자는 손해까지가 손해배상의 비용이라고 이 건설공제는 주장했지만 판례에서 그건 아니다. 구상권과 같이 그런 산출된 후에 취득한 것까지는 보험자가 부담하는 거 아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포함된다고 틀렸어. 이거 판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좀 어렵죠? 이거 한 17년도 판례인가 그래요. 18번. 손해가 제3자의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 보험의지가 보험자는 한도에서 제3 보험계약자의 피보험 권리를 취득하는데 다음 보호 기준에 이러한 제3에 해당하는 자는 몇 명인가? 이게 이제 보험자 대의 관련된 건데 보험자 대의 중에서 청권 대의, 잔존물 대의 말고 청권 대의는 제3자가 있어야 돼. 첫 번째는 뭐야? 우리 재반 피보험자는 제3자가 아니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 자동차 보험의 재반 피보험자. 이게 사용 피보험자죠. 첫 번째는 뭐야? 운전 피보험자.
이거는 승낙 피해보험자. 이거는 친족 피해보험자. 왜 자동차 보험에 피해보험자가 이렇게 많아요? 김용 피해보험자까지 5명이지. 보상치를 많이 해주려고. 만약에 우리 자동차 보험도 일종의 그 자차는 재물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물보험은 김용 피해보험밖에 없어. 그럼 차 빌려준 사람은 승낙 피해보험자가 아니고 정당한 권리자라고 해. 그래서 정당한 권리자한테 구상권을 금지하게 돼 있어. 물론 아닌 경우가 몇 가지 있어요. 정당 권리자 하더라도 무면허운전, 마약 약물, 뭐 고의사고, 뭐 취급업자 이럴 때는 구상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어찌됐든 일반 대물배상이나 우리 신체 손사 같은 경우는 내가 차를 빌려주면 나는 김용 피해보험자지만 내 차가 아무나 운전할 수 있어. 이 사람은 승낙 피해보험자죠. 승낙 피해보험자. 그러면 어떻게 해? 내가 물어준 다음에 운전자한테 구상 안 하죠. 피해보험자니까. 이게 만약에 피해보험자 아니고 무단운전했어. 그러면 내가 차 빌려준 게 아니니까 무단운전자는 제3자죠. 구상하죠. 물어주고 나서. 내가 키관리 책임이나 운행자 책임 있으면 물어준 다음에. 왜? 김용 피해보험자 나는 책임이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화재보험에서 그러면 임차인 제3자지. 이것도 맞아. 임차인 제3자지. 2명. 문제 아시겠죠? 19번. 보험 목적의 양도. 양도인, 양수인 하게 되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승낙받으면 넘어가고 여기 선박보험은 동의받으면 넘어가고 나머지 일반 재물보험은 승계 추정해요. 피보험자가 보험 목적의 양도한 옳은 거지.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는 간주한다는 뜻이야. 한다, 본다, 간주한다는 얘기고 이거는 추정이에요. 왜? 아직 자동차 보험 같으면 승인, 보험자의 승인 받으면 그때부터 의제되는 거거든. 아직 지금 보험자한테 승인 받은 게 아니잖아. 선박보 같은 동의 얻은 게 아니잖아. 추정이에요. 그 전까지. 보험 목적의 양도나 보험 목적물이 특정 승계 방법에 옳은 것은 이게 틀렸고 보험 목적 특정 승계 방법에 물권적으로 이전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기까지 맞는 내용이고 상속이나 합병처럼 포괄 승계되는 것도 포함된다? 포괄 승계. 상속이나 합병은 포괄 승계이기 때문에 양도 양수에 안 들어가. 그래서 예를 들면 1년인데 보험계약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내가 7월 1일 날 자동차를 상속받았어. 그럼 원래는 보험자 승인을 받아야 돼. 보험복지 양도는, 양도에 들어가면. 근데 상속이나 합병은, 인수합병은 포괄승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양도에 안 들어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특약만 변경이 타고 기간 끝나고 이때 바꿔도 돼. 그래서 여기서는 포괄승계가 포함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2번은 아니다. 아직 안 했구나. 3번.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보험목적 양도했던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하여 양도일로부터 1월 이내에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지해야 돼. 틀렸어.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보험목적 양도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지 않은 위에 있다. 똑같이. 아는 것만으로는 위험이 변경 증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자는 위험 변경 통지 의무를 해지권 행사할 수 없어. 위험 변경 통지하지 않는 것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위험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맞는 내용이지. 위험이 증가된 게 아니니까. 근데 양도를 통지하지 않았다고 위험이 증가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3번에 여기 있는 게 여기 밑에 있어서 그냥 알 수 있겠다. 20번. 뒤로 갈수록 좀 빨라지죠. 20번 문제. 하재보험. 옳은 거. 집합보험 경우에 피보험자의 가족과 상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하고 이러한 보험은 가족 또는 상인에 의해서 체결한 것으로 추정한다? 간주한다. 틀렸어. 간주는 아까 들이랑 비슷해. 나는 너를 사랑한 것으로 간주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 것으로 의지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 것으로 고려한다. 똑같다는 얘기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얘기야. 근데 나는 너를 사랑하고 추정할게. 이거는 약한 긍정이에요. 아까 간주는 강한 긍정. 일단은 나 지금 사람이 없어. 여자가 없어서 나 너를 사랑하지만 혹시 뭐 다른 사람이 생기면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어. 이런 약한 긍정이에요. 간주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건물이 내 소유자야. 내가 하주금 들을 때
내 명의, 그 피보험자는 명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다른 아까 그 홍말자 얘기했지만 내 건물이 아닌데 나를 피보험자라면 그 계약은 무효라고 그랬잖아요. 정당 권리자가 아니니까. 그런데 화재보험 같은 경우는 이 뭐 빔은 집사람 거, 저 뒤에 촬영기는 우리 아들 거. 그럼 한 집권에다가 그렇게 할 수 있냐? 이 보험, 내 집은 내 거, 여기는 우리 집사람 거, 이거는 아들 거, 명의자 넣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게 집합보험이야. 그래서 간주예요. 좀 특이하죠. 집합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에 수시로 겹치는 경우에 보험 사고 발생이 현존하더라도 보험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해요. 뭐냐면 내가 보험 대리점을 해. 보험 대리점, TV 대리점, 전자 대리점. 테레비가 1번부터 만약에 100번까지 있다 칩시다. 뭐 순서대로. 그럼 1번부터 100번까지 보험 계약을 했어. 10개월 후에 화재가 나서 탔는데 10개월 동안 가만히 놔둘 수 없잖아요. 뭐 중간에 100번 것도 팔릴 수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 순서대로 80번까지 팔리고 81번부터 180번까지 있다. 그러면 보험계약 당시에 들어있는 거는 80번부터 100번까지밖에 없고 뒤에 거는 보험 들고 나서 들은 거잖아. 근데 홀랑 타버렸어. 그러면 이것만 보상해주고 이건 보상해주지 않을 거냐? 아니다는 거지. 사고 발생 당시 현존한 물건은 계약 당시 현존한 물건으로 보기 때문에 요때 걸로 보상해 주는 거예요. 요거야. 집합보험 목적에 속한 물건 보험계약 수수료 개천 경우에도 현존하듯이 보험 목적에 포함된다. 안 된다고 틀렸어. 양도 담보권자야. 담권자가 아니고. 양도 담보권자는 양도담보 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에 양도담보 설정자, 돈꾼 사람, 양도 담보권자, 은행, 화재보험금 청구에 대해 압류 및 추진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내가 차를 질권 설정하고 은행으로부터 돈을 꾸고 싶은데 은행 보고 양도 담보권이라 나를 양도 담보 설정자야. 그러면 이제 차니까 돌아다니긴 하지만 만약에 내가 이제 돈을 안 갚으면은 은행에서 나에 대한 권리를 추심할 수 있어. 내가 화재보험금을 갖고 있어. 차가 불났어. 그럼 화재보험금, 이 차가 불이 났는데 은행이 돈을 꿔줬어. 그래갖고 은행이 물론 저당자표에 질권 설정해놨겠지. 그러면 내 화재보험금 청구권에 대해서 압류할 수도 있고 추심할 수도 있어. 근데 없다고 했어요. 틀렸어. 화재후 소방 또는 손해감소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보험자는 소방관의 조치도 보상해야 돼. 꼭 피보험자만 손해방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소방감소 조치. 일종의 손해방지 경감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는 4번이 맞는 지문으로 답이 되겠다. 빨리 해야 되겠다. 21번 보겠습니다. 운송보험이 옳은 거 모두 몇 개냐? 보험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인은 운송물을 수령할 때로부터 인도할 때까지, 수령해서 인도할 때까지 기간이야. 맞고. 운송보험 퀵서비스 얘기하는 거예요. 보험계약에 합의를 한 경우가 아니면 합의를 했다는 기평가보험이 얘기고 합의 안 했으면 미평가보험이야. 운송보험에 있어서는 발송할 때와 구속 가액 및 도착지가 운임 기타 비용 보험 가액이야. 운송물로 도착 운행에 얻을 이익은 약정이 있어야 돼. 이거 뭐 희망이익보험이라고 그래. 희망이익보험. 이게 틀렸어. 보험계약은 다른 약정이 증지하거나 운송의 노선을 변경한 경우에도 효력을 잃지 아니에요. 이게 해상보험 같으면 최대선의 계약이 그때는 안 되지. 보험사고가 소원에 또는 수하인의 경과실로 인한 경우, 중과실은 보상하지 않지만 경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 책임이 져요. 그 4개. 4번이 답이 되겠다. 22번. 적합보험 옳은 거. 화물의 선적에 착수한 시점부터 개시하지만 출하지를 정할 때는 운송이 착수한 데 개시해. 아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출발해 부산에서 일본 간다. 그럼 여기 선적이 착수한 때 하지만 대전에서 물건 싣고 가서 갈 때 해상 사고로 바뀌었으니까 출하지에서 운송이 착수한 때부터 시작해. 그러니까 이게 맞아. 화물의 선적에 착수한 후에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선적이 착수한 보험계약 체결 보험기간은 계약이 성립되고 운항을 시작한 때로부터 개시한다. 틀렸어. 화물의 선적에 착수한 때 보험계약 체결했으면
보험계약 성립할 때부터 되는 거죠. 후니까. 선적적사하고 계약은 뭐 계약거나 선적이면 선적. 보험계약 체결단에 선박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보험계약의 예약으로서 선박 매각 적하면 예약이 아니야. 아까 얘기했죠. 실배만 선적이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이거 틀렸고. 예약보험이 아니야. 보험계약 체결 시 아까 이패스 돌핀을 얘기할 때 얘기했잖아요. 보험계약을 미리 정하지 않은 경우 사고가 발생할 때 적하의 가액과 선적 및 이거 적하보험이죠. 사고가 발생했다가 아니라 선적할 때의 적하 가액, 그다음에 선적 및 보험에 관한 기타 비용. 아까 어디서도 나왔었지. 그래서 사고가 발생할 때가 아니라 선적할 때 틀렸다. 여기서는 1번이 답이 되겠다. 23번. 틀린 거. 선박의 조부가 2개월 동안 분명하지 아니할 때는 전선 추정, 행방불명 2개월간 전선 추정 맞고, 보험 목적들은 전부에 대해서 위부를 해야 하지만 위부의 원인이 그 일부에 대해서 생길 때에는 일부에 대해서 위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위부 잘 모를 수 있어. 그냥 넘어가세요. 해상보험만 위부가 있습니다. 잔존물 대기 관련해서 좀 비슷한 부분이 있죠. 선박이 보험사고로 심하게 훼손되어서 그 수선비용이 수선의 가액을 초과할 게 예상되는 경우에 선장의 지체 없이 다른 선박으로 그 적하 운송을 계속한 때라도 다른 적하 운송을 계속하면 위부 안 해도 되지. 이제 손해가 없으니까. 보험자가 위부를 승인하지 아니할 때는 위부 원인을 증명하게 되면 진급 청구할 수 있죠. 여기서는 3번이 틀린 게 되겠다. 4번, 24번. 선박바우 종료 사유는 양도, 시프트 클래스, 성급 변경, 그 다음에 세력 관리자 변경. 이 세 가지야. 저당권 설정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2번이 답이 되겠다. 다음 25번입니다. 상해 해상보험 위험에 변경하는 설명으로 틀린 거. 해상보험은 최대선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잘못돼도 무조건 면책이야. 아까 남친이 사귈 때 여자친구가 지나가다가 여자 눈동자만 돌려도 당신 헤어져. 이러면 눈 잠깐 돌다 걸렸으면 그냥 아웃이야. 그랑 똑같아요. 선박이 발항항, 예를 들어 부산항에서 고비로 가게 돼 있는데 마살 출발했어. 면책.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맞아. 보험자의 책임이 계시다니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도착이 변경된 경우에는 도착인게 변경될 때부터 책임을 지지 않냐. 근데 이거 계약이 성립 때부터 이게 틀렸네. 정당한 사유 없이 발항 또는 항해를 지연할 때는 보험자는 책임을 지지 않냐. 이게 만약에 불가항력이면 몰라도 맞아. 적하보험의 보험계약자는 피부의 책임의 사유로 인해서 선박을 변경할 때에는 선박 변경도 마찬가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이 답이 되겠다. 26번. 화재보험 증권상 목사, 급료, 기무, 계피, 연장. 거기다 이제 화재보험 몇 가지 있죠. 보험사고의 성질. 보험가액은 보험가액을 정하면 그 가액이야. 보험가액을 정한 때. 무효와 실권의 사이야. 틀렸고. 보험기간. 그 다음에 피보험자의 주소. 동산 밑에는 화재보험이 아니고 동산보험에서 그 동산이 존치한 장소의 소재지 구조 용도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3개가 답이 되겠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목사 급료 기무 계피 연장 외우셔야 돼요. 27번. 직접 청구권. 틀린 거.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를 입은 손해에 대해서 제3자는 피해자에게 하는 거예요. 보험자의 직접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보험자는 피보험자 사고에 관한 항변으로 제3자 대행할 수 있고, 제3자는 피보험자의 손해배상 청구권도 있고, 우리 제3자라고 얘기하잖아. 보험자, 그 다음에 피보험자, 제3자, 피보험자가 가해자, 제3자 피해자. 그럼 여기는 손배 청구권, 여기는 직접 청구권. 직접 청구권도 있고 손배 청구권도 있고 두 개 다 선택에 행사할 수 있고.
보험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에 보험자의 책임한 등을 정한 것이 아니라 지급기가 불가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직접 청구 행사하는 제3의 약관 중으로 대항할 수 없다고 그랬죠. 아까 약관은 규범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특별한 기간에 약정이 없는 한 보험자는 피보험자로 제3자에 대한 침박 청구 10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4번이 답이 되겠다. 28번.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우리 자동차 보면 운행에 관한 설명가 틀린 거. 고유장치설, 차고 출입설, 온동기설, 주행장치설 이렇게 네 가지 설이 있는데 첫 번째, 추운결에 시동을 켜놓고 잠을 자다가 이거 이미 주행 끝났죠. 이게 틀렸어. 운행에 해당하지 않아. 이게 맞아. 불법 주행 덤프트럭 뒤에서 길을 횡단하고 갑자기 튀어나온 피해자를 주행 중인 자동차 충격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 덤프 운전자 부분적인 운행성 인정되지 않아요? 인정돼. 아직 운행이 종료되지 않았어. 구급차로 환자를 병원에 후송한 후 이것도 판례 내용이에요. 구급차에 비치던 간이 침대로 환자를 합장시키던 중 이를 잘못 조작하여 환자를 땅에 떨어뜨려 상해를 입게 한 경우에 자동차 운행에 관한 사고에 해당돼. 자동차 아직 사람 내린 것까지 아직 안 했으니까. 인부가 정차된 화물차에 통나무를 내려오는 충격으로 인해서 지면과 적자 후미 사이에 벌써 발판이 떨어지는 바람에 발판을 대고 적자으로 올라가던 중 이거 운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왜? 발판은 고유장치가 아니야. 이건 이거 다 판례에 있는 내용이에요. 29번 자동차 보행의 설명으로 틀린 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험자가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승낙을 해야 승계받아. 승낙이 무관하다. 이렇게 틀렸고. 보험자 양수인으로부터 양수하를 통지받을 때는 지체 없이 납부 통지해야 되고 10일, 여기서는 승낙 의제가 10일이에요. 10일 지나버리면 승낙 의제돼 버려. 매수인이 매매된 거 모두 지급하고 그럼 이미 인도된 거야.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록과 마친 경우에는 이미 넘어갔으니까 매수인은 승낙 피보험자가 아니지 이제. 그 전이라면 몰라도. 그래서 틀렸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아까 뭐가 29번 했지? 아까 1번은 맞아. 1번 이거 승계가 틀렸고 통제해야 한다? 맞고 납부에 당국 통제해야 한다? 맞고 승낙만 맞고 이것도 승낙비에 해당하지 않지. 그렇지.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다. 30번 문제 1시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관의 설명은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보증보험 여러분 아직 안 했지만 보증보험자 그 다음에 채무자 채권자 채무자가 계약자 채권자가 피보험자 은행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1번 보증은 채무자인 피보험자라고 있잖아. 그게 틀렸어. 그 다음에 이거는 탄리한 보험 계약이죠. 은행을 위한 보험. 근데 지금은 거의 판매하고 있지 않지만 신용보험이라고 있어요. 신용보험. 신용보험은 보험회사가 아니 은행이 지가 보험료 내고 지가 피보험자 계약자 피보험 다 하는 거야. 옛날에 대출 잘 안 팔릴 때 요즘은 대출이 너무 많아서 이런 보험 안 팔죠. 이거 보고 신용보험이라고 해요. 자기를 위한 보험. 맞고. 보증보험자는 채권자의 최고 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어. 최고 검색의 항변권은 민법에만 있어. 그래서 이 채무자가 너무 신용이 낮아. 보증보험 들어도. 그러니까 보증인을 세우라고 그러니까 지 않은 사람으로 보증인을 세우면 은행하고 관계가 되죠. 이 보증인은 민법상 보증인이야. 얘는 만약에 은행이 얘가 돈을 안 갚으면 보증인한테 돈 내놓으라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최고 검색 항변할 수 있어요. 보증인에 대해서는. 왜? 야, 땅 파봤어? 최고해봤어? 검색해봤어? 근데 보증보험자는 청구하면 보증은 상법에 의한 보증보험자이기 때문에 최고 상표권이 없어요. 행사할 수 없어. 다음 4번입니다. 4번은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사기에 공모하였다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무기한 상태에서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제외하면 보험계약자의 고의나 중과실한 보험자 면책 규정은 보증보험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용보험 구별된다고 얘기했고 항변 행사할 수 없고 이것도 마찬가지. 뭐냐면 이게 지금 아까 여기서는 이제 신용보험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고 이게 계약자잖아요. 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 뭐 이런 거 하면 해지할 수 있죠. 해지 못해요. 왜?
해줘버리면 은행은 누굴 믿고 보증보험 때문에 보험계약을 한 건데, 돈을 빌려준 건데. 그래서 은행이 공모하지 않으면 해지 못해. 마찬가지. 고의 중과실을 했어, 여기서. 그러면 고의로 돈을 안 갚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고의 중과실 면책이잖아. 면책하게 되면 은행은 또 어디 가서 손을 받아야 돼? 여기서 이거 해줘버리면, 면책시켜버리면. 그래서 그럴 때는 은행이 공모하지 않으면 해지 못해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번이 틀린 지문으로 답이 되겠어요. 31번. 상품사 타인의 생명보험이자 피부자 동의하는 설명으로 틀린 거. 타인의 생명보험 뭐야? 계약자하고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 인보험은 손해보험 수익자가 없지. 왜냐하면 피보험자가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가 보험금을 탈 수 있는 사람이니까. 보험금 청구권자니까. 피보험 이익이 있으니까. 그런데 인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손해보험 피는 좀 다르죠. 인보험의 피보험자는 약자야. 이 사람이 피를 봐야만 돈이 나와. 아프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하거나. 그러면 이 사람이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못 받잖아요. 그래서 수익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계약자가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은 뭐야? 이게 타인의 생명보험이야. 아까 저기 홍말자 홍길통이처럼 계약자가 아닌 타인의 생명보험. 그러면 타인의 생명보험은 계약자하고 보험 수익자가 달라. 아까 홍말자하고 좀 다르다 이거는. 이게 홍말자랑 비슷한 거다.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자하고 수익자가 달라. 보험료 낸 놈하고 보험금 받는 놈이 달라. 이게 타인의 생명보험. 타인의 생명보험보다는 타인의 생명보험이 제일 더 중요해요. 왜? 타인의 생명보험은 서면동의가 있어야 돼. 반드시. 누구의? 피보험자의. 이거 없으면 어떻게 돼? 강행법규 위반 무효야. 또 최초 계약할 때 이거는 최초 계약 시. 또 중간에 수익자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 안 그러면 피보험자 죽을 수 있어요. 이때도. 응?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보험사 직원으로 구매 영업시장 올리려고 자신의 배우자의 동의 없이 그를 계약자이자 피보험자를 하고 동료 직원으로 하여금 배우자를 대신하여 서명하게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 계약은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이지. 그게 틀렸지.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 사망보험 청구권을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서면동의 얻어야 된다니까.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동의는 타인이 취약세 자폐상환번호를 의미하지 않으므로 여기 동의는 구체적 개별적으로 해야 돼. 그냥 추상적으로 하면 안 돼. 막말로 네 알아서 해. 이거 안 되는 거야. 보험계약자가 15세 이내 타인의 사망보험을 보험사가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서면동의 따라 계약은 무효야. 여기서 피보험자는 약자라고 그랬잖아. 아까 피벌사랑. 그래서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가 사유가 약자죠. 피보험자가 되면 사망보험이 피보험자가 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이 계약은 동의를 받든 안 받든 무효예요. 무효. 그러니까 1번이 답이 되겠고 32번 여기는 타인에 대한 생명보험이야. 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이야. 틀린 거. 보험계약자가 자신을 보험사에 지정한 후에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타인에 대한 보험계약이 되지 않겠죠. 처음에는 옳은 거. 아니, 이거 아니다. 틀렸다. 왜? 처음에는 자신을 수익자로 했으니까 타인랑 보험계약이 아니지. 타인랑 생명보험이 자기를 생명보험이지. 근데 수익자를 딴 놈으로 바꿨어. 그럼 다르잖아. 그럼 타인랑 보험계약이지. 이거 틀렸지. 그 다음에 보험계약자는 보험자나 수익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보험 수익자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고 행사의 변경의 효력이 즉시 발행해요. 응? 수익자 변경은 동의 안 받아도 돼. 그 계약자의 고유 권한이야. 수익자는 수익이 의사표현 경우에 보험금 청구까지 가자? 아니야. 이건 보험금 청구권은
수익 의사표시 안 해도 관계없어. 수익자는 보험계약, 우리가 수익자 지정할 때 수익자가 나는 수익자예요 라고 선을 안 해도 관계없잖아요. 수익자는 보험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고 발생을 한 경우에도 보험자에게 보험사고 발생 통자 의무를 부담해요. 수익자도 마찬가지. 타일리안 보험계약처럼 2차적 보험료 납입 의무가 있어. 근데 부담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이 답이 되겠다. 이제 몇 문제 안 남았으니까 33번 보험자 대입금이 구상권의 설명으로 틀린 거. 인보험에서는 보험자 대입권이 엄밀하게 없어요. 하지만 상해보험에서 약정하면 있어. 우리 무보험장 상해처럼 책임보험자 구상권의 공동불법 행위자는 구상권의 상대방이 다른 공불자의 보험자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할 수 있죠. 보증보험은 아까 보증보험 했죠. 실제 구상을 갖기 때문에 구상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더라도 보험자는 공동 보증인으로서 민법 아까 고쳤는데 안 고쳐졌다? 세부조에 따라 구상권 행사할 수 있어. 수탁 보증인의 구상권. 재보험계약의 경우에 원보험자가 제3자 보험자의 대입권을 갖고 있을 때 재보험자가 원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지급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자의 대입권 재보험자 이전에 이거 보고 운명 추정 조항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로이드에 보험 가입했다. 로이드가 재보험자. 그 다음에 원보험자는 KB. 뭐 여기 계약자 측은 예를 들어 홍길동. 그러면 보험자 대의가 발생이 됐어. 그러면 로이드에서 여기까지 와서 보험자 대의해야 돼요? 못하죠. 여기서 하고 그 비율만 뿌려주는 거. 이거 보고 운명 추정 조항이에요.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인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자 대의권을 가지지 않으며 여기까지는 맞아. 분리금융 원칙상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는 마찬가지. 아까 말한 약정이 있으면 약정대행 할 수 있어. 틀렸어. 우리 무보험장 상해 같은 경우에. 상해보험이지만 약관에 규정되어 있으면 대의권 행사할 수 있어요. 34번 면책사유는 틀린 거. 보험사고 발생에 기여한 복수요인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중 하나가 고의행위를 주장하여 보험자가 면책되기 위해서는 그 고의가 공동한행위였음을 입증하면 되고 발생에 유일하거나 입증해야지 결정적인 원인이 돼야 되는 거지. 틀려서 이것도 판례 내용입니다. 둘 이상의 보험수익자가 고의하게 되면 고의 행한 놈은 면책이고 고의 행하지 않는 애는 보험금 줘야 돼. 사망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의 피보험자나 중과실로 인한 경우는 보상해. 면책되지 않아. 우리 중과실사고 보상하잖아요. 인보험에서는. 손해보험에서는 안 되지만 재물보험에서는 음주운전 같은 거 차량 하지만 자손은 물어주잖아. 왜? 인보험이기 때문에 중과실 물어줘요. 피보험자 정신질환 독립된 면책사를 규정한 면책약관에 의해서 생명보험이 체결된 경우에는 정신질환의 자유로운 의사의 결정할 수 없는 상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보험사가 발생하였다면 면책조항이 있는 경우는 지급보험을 면하겠지. 그래서 1번에 34번에 1번이 틀린 질문으로 답이 되겠다. 몇 분 남았나? 35번. 2번. 상법상 타일리안 생명보험의 보험수익자 지정 변경하는 설명으로 틀린 거. 수익자 지정 변경은 단독 계약자의 고의권한이라고 그랬죠? 타일의 사망보험에서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이것도 아까 고쳤는데 이게 다 안 된다. 타인의 서면동을 얻어야 돼. 맞죠? 여기서 타인의 사망보험 옳지 않은 거.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타인 수익자를 지정. 아까 수익자 변경 최초 계약할 때나 수익자 변경할 때 계약자하고 피보험자 다르면 서면동의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안 그러면 죽을 수 있다고. 보험 수익자 변경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더라도 그러한 의사표시가 보험자나 보험자가 도달하지 않았다면 수익자 변경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틀렸어요. 왜? 이건 따로 얘기 안 해도 돼. 단독행위야. 보험계약자 고의권한이야. 수익에 도달 안 해도 할 수 있어.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에 해당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따위는 수익자의 상속이 수익자가 되고 또 계약자가 수익자 지정권 행사하지 않으면 피보험자는 있잖아. 그러니까 피보험자가 수익자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이 답이 되겠다. 36번
단체보험 설명을 옳은 거. 단체보험은 우리 여러분 회사 입사하면 회사에도 단체보험 가입해줘요. 그럼 여러분 개인 보험도 있고 단체보험 부담을 들 수 있어. 다만 회사 퇴직하면 단체보험이 없어져, 피보험자로. 단체보험은 생명보험만 가능하기 때문에 상위보험도 할 수 있어. 틀렸고. 단체보험 중 타인의 사망보험 경우에 규약에 정함이 없으면 규약에 정하든 서면동의 받든지. 2번이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단체 규약에 따라 일부를 피보험자 생명보험 계약 체결할 때는 계약자한테 이거 증권 교박이 됐잖아. 그럼 틀렸지. 증권 많은 사람한테 어떻게 저게요. 삼성전자가 근데 14만 명이라고 하는데 14명은 다 줄 수 없잖아. 계약자한테만 교부해요. 단체 유효권을 요구하는 규약은 단체 협약 정관된 형식을 불문하나 그것까지 맞아. 당해 보험의 가입과 관련된 상세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구성원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대표자가 그런 취지만 담고 있으면 돼. 여기서도 이게 틀렸다. 따라서 2번이 답이 되겠다. 37번. 채권 소멸시에 관한 설명. 틀린 거. 책임보험 제상자 직접 청구 소멸기의 시기는 3년이에요. 틀렸어. 자동차 보험 및 피보험자가 재산 불평에 인해서 이번 경우에 대권 안 날로부터 3년, 사고일로부터 10년, 내지는 불법이 한 날로부터 10년 받고, 책임보험사 청구권 소멸시효는 제3자에 대해 법인사 소멸 변제 승인하게 되면 이거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되고, 그 다음에 계약자 보험자 정기권 반환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다. 보험 계약자의 권리는 3년, 보험자의 권리는 2년. 따라서 여기서는 1번이 틀렸다. 38번. 이것도 옳지 않은 건데 틀렸어요. 태아를 피부의 상해보험 계약에서 보험기간이 개시된 이상 출생 전이라도 태아가 보험에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이런 보험료가 발생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해요. 태아는 물론 살아서 태어나야 되겠지만 부부싸움 중 극도로 흥분되고 이거는 고의에서 발생된 사고 아니야. 흥분돼서. 흥분하게 되면 심신상실 상태라고 보면 돼.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15세의 자녀의 상해를 보험계약으로 체결된 사망만 무효야. 상해는 무효 아니야. 유효해. 틀렸어. 자동차상해보험이 법적인 상해보험이기 때문에 자동차상해보험 중 상해가 사망에 이른 때에 지급되는 사망과 분리하여 생명보험이 벌써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서는 상해보험이다. 그래서 결국은 틀렸다. 맞는 내용이다. 여기 이 내용이. 그래서 3번이 이혼대 무효라고 했으니까 틀렸다. 38번 3번이다. 39번. 틀린 거. 외래사고가 피보험자의 기왕적인 공동이 되어 상해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도 상해와 직접 후유장애 발생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면 보험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죠. 그죠? 술을 마시고 외래성 인정돼요. 구토에서. 외래에서 밖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잖아. 정액보험료 상해보험 보험계약자가 수익자를 지정한 결과 피보험자 수익자가 일치하지 않게 되었다면 수익자의 지정행위는 무효가 된다? 아니, 무효 아니죠, 이거. 상해보험이니까. 상해보험. 사고의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및 사고와 실제적 인과관계가 입증 책임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자가 부담하니까 보험금을 받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39번에는 3번이 답이 되겠다. 3번이 틀린 질문이다. 마지막 지문입니다. 40번. 틀린 거. 이것도 옳지 않은 건데, 옳지 않은 건데. 질병보험에는 성질에 반하지 않은 범위에서 생보험의 상해보험을 가능한 준용하고, 질병보험의 보상 방식은 정액, 비정액 방식 모두 허용되죠. 질병계약에서 보험사고가 개표소에 중과실은 아까 상해보험 부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면책된다고 틀렸어. 둘 이상의 수익자는 일부 고의에 대한 거. 질병을 야기하였다면 다른 고의자. 고의 행하지 않는 사람은 보험금 줘야지. 면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너무 좀 길게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한번 여러분들 보시고 보험계약법 이런 거구나 생각하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 만약에 저희 강의를 듣는다면 그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